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절로 말이 나가고 저절로 화가 나고 저절로 언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적 사고는 빠르고 편해서 우리가 쓰는데 문제는 수준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를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 성장을 한다라는 건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동적 사고를 멈추고 의식적 사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생활 속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고민하는 모습, 그 아이가 질문했을 때 너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이건 이랬을 것 같아? 이거 전부 다 의식적 사고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이 책에서 강조하신 단순하게 공부한다, 공부머리가 좋아진다, 성적이 10배 오른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간단하지만 강력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우선 공부를 잘하려면 초등학생들은 공부머리를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중고등학생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많이 막 풀리거든요. 그냥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고하는 과정이 없는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하면 공부머리가 발달을 하지 않아요. 정보를 처리할 줄 모른다는 거죠. 선생님이 교과서가 준 그것을 통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공부라는 건 조각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으로 주는 것 이외에는 자기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기가 조합을 못하기 때문에 초등 때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머리를 기를 수 있는가? 바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게 답이라고 했어. 그래, 이게 답이야. 반복, 쓰고 외우고가 아니라 왜 그럴까? 이거랑 이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등등 내가 고민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이 한마디로 머리를 쓰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본 아이는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어떤 정보를 거기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이 공부머리가 발달한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 자동적 사고로 원인과 결과가 막 떠오르는 거죠. 아, 저거는 원인이 이렇겠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겠네? 저거는 뭐와 비슷하겠네? 뭐와 다르겠네? 라는 생각들이 혼자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수업이 이해가 잘 되고 빠르게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초등 때 많이 깊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머리를 기르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생각을 깊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깊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담임하면서 아이들한테 생각을 해 라고 했는데 생각을 안 합니다. 원래 생각하던 애들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이들한테 읽고 말하고 쓰게 하면 돼요. 읽고 말하고 쓰게 하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지 않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말하기는 들어온 생각을 내가 막 말을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말해보면서 내 생각은 이런데 저게 저런 뜻이야? 말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쓰기. 바로 그 발전시킨 생각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고 말하고 쓰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죠. 질문 던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보를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저렇게 처리하면 되고 요게 요런 뜻이구나 저건 저런 뜻이구나 이해하는 방법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초등 때는 우리가 읽고 말하고 쓰면서 생각을 많이 해야 공부머리가 발전한다. 그러면 나중에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해도 훨씬 더 많이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공부머리 발달 속도가 다릅니다. 공부머리가 느리게 자라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하면 좋을까요? 느린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요,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 속도가 모두 다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발달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가 다르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느리니까 더 많이 더 빨리 해서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틀린 얘기예요. 왜냐면 느린 아이인데 어떻게 더 빨리 가겠습니까?
아이가 빠르다 아니면 평범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느리다라고 하면 그 아이의 속도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재촉을 하고 빨리 당기려고 하면 되느냐? 오히려 안 되죠. 느린 아이들, 공부머리가 느리게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그 속도에 맞는 수업을 해줘야 돼요. 공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공부머리가 아이들 모두 다 다른데 결국에는 교실에서는 공부머리가 좋은 아이들을 기준으로 수업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발달된 아이들의 속도를 하다 보니까 뒤에 아이들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가르칠 때, 우리 자녀를 집에서 기를 때는요, 다른 아이들과의 이 속도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 아이가 느리구나. 그렇다면 그 느린 속도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너무 늦어버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 때는 그렇게 느리더라도 그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발달을 하면 나중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머리를 키워주는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실천을 하나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하는 부모와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성적에 좀 조급한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빨리 성적을 올려야 되고 진도 나가야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르치게 되냐 하면 집어넣는 방식으로 가르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수동적으로 놓고요. 요거 지식이다. 너 외워. 답 골라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는 계속 그걸 받아먹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공부머리가 발달하지 않는 거죠. 포인트는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하기보다 다른 공부는 많이 하더라도 작은 시간이라도 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반대로 꺼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의 조각들을 주고 이건 이러하고 이건 이러한데 너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이거 두 개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아이가 그 정보들을 보고 그걸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 과정을 아이와 함께 해보는 거죠. 그럼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는 거, 내가 내 머리로 생각을 해서 정보를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연습하고 그것이 습득되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공부할 때 예컨대 책을 같이 읽거나 문제를 함께 푸는 시간이 공부머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실적으로 한국의 학교와 학원에서는요, 공부머리를 기르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도 나가고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이거는 거의 가정에서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하시면 되느냐? 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내서 아이와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때는 속도, 진도 이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거를 깊게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을 읽을 때 그전에는 책을 많이 읽고 빨리 읽고 그 다음에 독해 중심으로 답을 맞추는 식으로 책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읽고 질문하는 거죠. 주인공의 이런 행동이 다른 캐릭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너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정답이 없죠. 이게 다 정답이 없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걸 고민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15분간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아이가 머릿속으로 정보를 계속 조작을 하게 되겠죠. 요거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행동하겠네. 그러면 이렇게 행동되고 우리가 마치 장기나 체스나 오목 하듯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빨리 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등등 문제집 하나를 풀고 교과서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말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의 특징을 배운다면 도시의 특징이 만들어낸 새로운 결과들, 도시에 인구가 많아요 라고 배웠다면 인구가 많아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그러면 그것들이 또 인구가 없는 도시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의 그물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딱 15분만 시간을 내셔서 아이와 둘이 계속해서 깊은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다루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적 사고가 되면 이 아이가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정말 자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말투나 일상의 습관, 집안 분위기 등이 아이의 공부머리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무심코 한 말이 아이의 가능성을 닫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인상 깊은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말투, 일상의 습관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반응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는 한 템포를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사고는 의식적 사고와 자동적 사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적 사고를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절로 말이 나가고 저절로 화가 나고 저절로 언성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동적 사고는 빠르고 편해서 우리가 쓰는데 문제는 수준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를 반복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거, 성장을 한다라는 건 현재 수준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동적 사고를 멈추고 의식적 사고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생활 속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고민하는 모습, 그 아이가 질문했을 때 너 생각은 어떤 것 같아? 이건 이랬을 것 같아? 이거 전부 다 의식적 사고거든요. 그러면 아이도 부모의 템포에 같이 맞추기 때문에 아이도 멈추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 호흡 멈추면서 엄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게 부모님이 만드는 가정의 문화예요. 부모님이 막 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늘 그냥 빨리 대답하고 빨라지면 우리는 다 자동적 사고를 쓸 수밖에 없다. 근데 부모님이 멈춰서 의식적으로 한번 멈추고 질문하면 아이도 같이 멈춰서 질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해하지 마시고요. 또 평소에는 또 바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 하루에 15분이라도 그러면 우리 생각 타임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하시고 멈춰서 생각을 좀 해보시는 이런 문화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공부법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 책은 독자들에게 어떤 힘을 주고자 하나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 늘 시작하는 멘트가 있는데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선생님 바른 교육이 뭔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른 교육이란 건 제가 이야기하는 건 초등학생한테 맞는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초등교육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고등학생의 공부와 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시키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공부머리가 많이 발달했고 거기서 우등생들은 사실 공부머리 발달한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해줬건 안 해줬건 자기 스스로 발달시켰건 어떻게 해서든 공부머리가 발달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수업을 들으면 정보가 들어가고 처리가 되니까 공부를 잘 하죠. 근데 문제는 80, 90%의 아이들은 그런 공부머리가 없거든요. 그냥 멍하니 수업 듣고 아무 생각 없고 답만 알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런 공부를 지속을 해서 중고등학생이 됐다. 그럼 공부머리가 없어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에서 바른 교육이란 건 많이 넣고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머리, 공부머리를 길러주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공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공부머리로 성적을 내는 시기이고요. 초등 공부는 중고등 때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공부머리를 기르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고등 때는 성적을 내야 되니까요. 답을 맞추는 좁은 공부,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서 하는 게 중고등 공부라면 초등학생은 그런 것들을 좀 놓치고 그런 것들 좀 놓아놓고 그거보다는 좀 크게 큰 맥락에서 큰 그림을 이해하고 더 넓게 펼치는 넓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공부머리도 발달하지 않은 아이한테 점수 따는 공부 말고 조금 더 넓은 공부를 시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